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휴일입니다. 이유는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투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56% 정도, 그리고 S&P 500 0.72%, 나스닥 지수는 0.28%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 막판 1시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빨간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지막 1시간 동안에 하락 전환을 하는 좀 아쉬운 모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WTI 기준 국제유가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123달러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130달러까지 뭐 상승을 한 적도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고, 이 유가와 관련하여서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좀 뭔가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밝혔고요. 그렇지만 그에 반면에 또 이제 러시아에서도 에너지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유가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이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제 명과 암이 있듯이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쉐브론 같은 기업들은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기계 관련하여서도 캐터필라가 7%대 가까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역시 사이버 보안업체인 맨디언트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들 마이크론이라던가 AMD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8% 약세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단은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사실 이제 또 지난 3월 3일 목요일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저지되는 모습이 아닌가. 거의 뭐 다우 지수도 국내 지수와 움직임이 비슷해요. 지난 저점에서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추가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바닥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협상이 계속 지금 결렬이 되고 있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협상이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래도 만나다 보면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어제 국내 주식시장, 뭐 사실 뭐 오늘 마감된 미국 시장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개파락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 1.28% 개파락한 2617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와 그제가 좀 달랐던 점은 개파락을 한 이후에 바로 좀 낙폭을 줄여주면서 그래도 전일 정가 수준까지는 좀 반등을 했던 모습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16%까지 반등을 했고, 거기서 이제 좀 추가적인 힘은 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라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더 많이 떨어질 이유도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만 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합권 정도까지 움직였다가 또 거기서 또다시 오늘이 이제 휴일이잖아요. 그런 휴일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승폭이 축소된 채 하락폭이 이제 다시 또 커진 채 262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목요일에 국내 주시장은 또 내 마녀의 날이에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은요, 반반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뭔가 안 좋다고 하고 미국 시장도 또 빠지고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하방에 베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제나 그제 좀 이익을 뭐 챙겼다 하면 다행일 텐데 하방으로 가면 갈수록 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더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계속 하방 포지션을 고수한다면은 결국은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하방은 아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급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 2591포인트 그리고 어제의 저점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쌍바닥이거든요. 아 이제 쌍바닥도 완성이 된 것 같고 뭐 미국이 어쨌든 그래도 나락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계속 만난다고 한다. 뭐 이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또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 날까지는 좀 그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좀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좀 타이밍의 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팔고 덜 올랐던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자. 이런 전략을 저는 그래서 내일과 모레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전략을 세운다면은 뭔가 다 앞으로 있을 시장에서 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보시면요 유니드 같은 기업이 장중에 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윗꼬리를 좀 살짝 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역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염화칼륨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마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올해 매출액이 1조 4천억 정도를 기록할 것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를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는 기업이 유니드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당히 좀 실적은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한번 보여줬죠. 올라가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뭐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요. 조정을 보인다면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뭐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뭐 11만 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는 또 이제 많이 올랐다는 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가격대 9만 원대라면은 좀 매수할 가격이다. 그리고 10만 원대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보통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증권주들이 약세를 보이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어제 오전장에 1%까지 하락을 했다가요. 1.57%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8만 원대 아래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제는 떨어지면 좀 모아 나가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정말 기업 분석을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저평가 기업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18,000원, 19,000원 나오는 기업이고요. 자산 가치가 12만 원대, 14만 원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7만 원대.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기업들은요.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 10만 원대 이상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점에서 7만 원대에서 그냥 사놓고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시장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해놓고 그 기업이 적정 주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 쪽 살펴보겠는데요. KB금융이 정말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리 상승 초기에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금리 상승의 초기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 자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작년도에 뭐 11월, 12월 달에 저점 라인까지 다 왔다면은 지금 자리는 충분히 정말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